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무엘 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EPS 토픽 읽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2017년도에 보았던 6월 11일 3부의 문제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인터넷으로 무엇을 하면 저렴하고 편리하게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인터넷에서 옷을 구입합니다. 이게 저렴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건값이 싸다라고 하는 말이죠. 서스토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물건을 사다 그리고 구입하다 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낀누죠. 네, 영어로 하면 buy 또는 purchase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어떤 물건을 사거나 구입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그것은 인터넷 쇼핑이라고 해요. 인터넷으로 쇼핑을 하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추석 연휴라서 고향에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 차가 많이 어떻게 할까요? 차가 많이 잼이겠죠? 잼을 나타내는 표현은 차가 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에 차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밀리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좁아서 좀 불편합니다. 조금 더 어떠한 집으로 이사를 가면 좋겠습니다. 여기 좁아서 불편하니까 어떤 집으로 이사를 해야 될까요? 반대말은 좁다의 반대말은 넓다가 되겠어요. 그래서 좀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 좋겠습니다. 네, 넓은 집으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겨울 잠바를 사러 백화점에 갔는데 옷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네, 백화점에 가면, 디파트먼트 스토어에 가면 옷이 조금 더 비싸죠. 그래서 시장, 버자르에 가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보려고 해요. 그런데 옷이 비싸는데 얼마나 많이 비쌌을까요? 영어로 하면 too much, 너무 이렇게 표현해요. 너무, 되레 먼 거. 그래서 너무 비쌌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네, 이 사람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네, 국적은 뭐를 말할까요? nationality예요. 어느 나라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국적은 보십시다. 국가 중국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이죠. 이 사람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홍림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지요. 네,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니고 서울입니다. 네, 아니죠. 2016년입니다. 이것은 발급일자예요. 아니죠. 그래서 중국입니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네, 기차 티켓이 되겠습니다. 기차를 타는 날은 언제입니까? 네, 우선 좀 볼까요? 여기
2016년 8월 24일 날이 타는 날이에요. 출발은 오후 4시고요. 도착은 6시 30분입니다. 그러면 몇 시간 걸리는 거예요? 2시간 30분 걸려요. 출발은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가는, 도착이 부산이지요. 그러한 열차표입니다. 운임요금, 이것은 5만 원이에요. 이것은 티켓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차를 타는 날을 물었으니까요. 답은 8월 24일입니다. 8월 24일.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약봉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이 그림은 약봉투입니다. 내복약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약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르는 약, 뿌리는 약 이런 것이 아니고 내복약이에요. 네, 이 사람은 지금 나이가 30세고요. 남자입니다. 이름은 마르코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복용하는가 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데 1일 2회 아침 저녁 3일분 그리고요. 식사 30분 후 이렇게 돼 있어요. 칸에 뻗칩니다. 칸에 this minute 뻗치. 그리고 1일 2회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네팔에서는 보통 약 봉투나 약에다가 1일 2회는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죠. 한국에서는 1일 2회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는 것을 찾아야 돼요. 약은 식사 전에 먹습니다. 네, 볼까요? 여기 보니까 식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립니다. 이틀 동안 약을 먹습니다. 네, 3일분이죠. 그래서 이것도 틀립니다. 아침과 저녁에 약을 먹습니다. 네, 아침, 저녁. 네, 이거 맞습니다. 맞고요. 하루에 3번 약을 먹습니다. 아침, 저녁은 2번이죠. 그래서 3번 아닙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내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무엇에 대한 안내문일까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컴퓨터 무료 교육 안내문입니다. 여기에 기간, 시간, 장소, 문의 전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기타 2월 26일까지 직접 오셔서 신청 바랍니다. 신청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맞는 것을 찾아야 되니까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1번,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는 안 되죠. 여기 직접 오셔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틀렸습니다. 수업은 매일 2시간씩 합니다. 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니까 2시간이 맞기는 맞아요. 근데 매일이라고 했지요. 허락된 everyday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매주 일요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 1회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습니다. 무료로 컴퓨터를 가르쳐 줍니다. 네, 무료 교육이죠. 컴퓨터를 무료로 가르쳐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맞는 겁니다. 4번 한번 볼까요? 외국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맞기는 맞는데요. 외국인 근로자만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틀리지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입니다.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대한 그래프예요? 보너스를 받으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한번 볼까요? 1번 여행을 가고 싶다는 응답이 절반입니다. 네, 절반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테이지로 말하면 50%죠. 그런데 지금 여기 여행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25%예요. 25%. 네, 그러니까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저금을 하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적습니다. 네, 여기 저금 있지요. 가장 적은 거는 여기 쇼핑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여행보다 쇼핑을 하고 싶다는 응답이 많습니다. 여기 여행이 있고요. 쇼핑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행보다 쇼핑하기를 원하는 응답이 많다고 했는데 사실은 쇼핑이 더 작지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고향에 돈을 보내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많습니다. 네, 고향에 송금하기, 돈을 보내는 거죠. 네, 여기가 가장 많아요. 40%예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요즘 해야 할 일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은 꼭 수첩에 여기 우리 영어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메모가 여기 들어오면 되겠어요. 그런데 메모해 두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한국어 단어로 찾아야 되니까 찾다 이거는 코즈네죠.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적고 1, 2번에 중에서 찾아야 되는데 적어와 적고는 무엇이 다를까요? 어떻게 넣어놔야 될까요? 적다라고 하는 것은 레크네죠. 라이트예요. 네, 근데 여기 고라고 하는 것은요. right and라고 하는 말이에요. and. 그래서 여기에는 적고가 아니고 꼭 수첩에 적어 두려고 합니다. 적어가 와야 되겠어요. 10번은 레케러 그래서 적어가 답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11번 보겠습니다. 근무 시간에 잠깐 자리를 어떻게 합니다. 외출을 해야 할 때에는 반드시 상사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두 가지가 나왔어요. 치우다, 비우다. 그죠? 네, 치우다는 헛다운에이니까 이거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닙니다. 비우다에서 찾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비우면서와 비우거나 두 개가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것을 넣어야 될까요? 근무 시간에 잠깐 자리를 비우면서라고 하는 것은 칼리 거르더이 그 말이고요. 비우거나라고 하는 것은 칼리훈의 오타와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비우거나 외출을 해야 할 때, 그러니까 여기에 앞에는 비우거나가 들어와야 됩니다. 비우거나. 두 가지 경우인데, 잠깐 자리를 비우는 경우 또는 외출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상사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칼리훈의 어타와 바이러자누 포르네 벨라 그래서 비우거나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어제 고친 기계가 희조 멀먹거렸고 미신 또 고장이 났습니다. 페리 비그리했고
이 기계는 부품이 오래돼서 부품은 스페어 파트죠. 프라노버에러 다른 기계로 바꾸는 것하고 버리는 것이 나왔네요. 다른 기계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아니에요. 근데 다른 기계로 바꿔야 합니다. change 거르누 버르쳐 change 거르누 후데이너 이렇게 됐어요. 부품이 오래되어서 다른 기계로 바꿔야 합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13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하철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 안에서는 큰 소리로 전화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음악을 들을 때는 꼭 이어폰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이것은 지하철을 사용할 때 지하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그런 예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지하철에서 지켜야 할 예절, 어떤 매너 또는 에티켓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14번 이 글을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보면 고려식품이라고 하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칸이라는 사람이 캄보디아에 2016년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다녀오려고 해요. 그래서 위에 외국인의 재입국 허가 신청에 동의함으로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신청서, 즉 니베단을 내는 거죠. 여기 대표자는 회사의 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표의 출국 일정을 공지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재입국이 허가되었음을 알리기 위해서 아니고요. 직원의 재입국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고려식품에 근무하고 있는 칸이라고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향 방문 후에 재입국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한국 입국 후 외국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이거 전혀 다른 설명이죠. 자, 14번에 3번이 답입니다. 15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맞는 것을 찾는 거예요. 맞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문제를 읽기 전에 파악을 해야 됩니다. 방사선 뭐예요? 엑스레이죠. 엑스레이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랜 기간 계속해서 노출되면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사선 작업은 되도록 짧게 하고 가능하면 멀리 떨어져서 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 전에는 방사선을 막을 수 있는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방사선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랬어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방사선을 막을 수 있는 보호구는 없습니다. 아니에요. 보호구가 있어요. 그래서 방사선을 막을 수 있는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방사선 작업은 가능한 한 먼 곳에서 해야 합니다. 네, 맞아요. 가능하면 멀리 떨어져서 해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3번이 맞고요. 방사선 작업은 오래 해도 건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노출되면 병에 걸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지요. 맞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 역시 맞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실내 난방기 사용 시 주의사항이에요. 난방기가 뭘까요? 네, 히터를 말합니다. 모든 난방기는 매년 안전점검을 해야 합니다. 여기 매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허락 벌사예요. 세이프티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화재 위험이 있으니 카펫 위에 두지 마십시오. 옷을 건조시키기 위해 난방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공기 오염을 막기 위해 창문을 조금 열어두고 사용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2번부터 보겠습니다. 난방기 안전점검은 2년에 한 번씩 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매년이라고 그랬어요. 두이버르스마 액조티 호이너. 그래서 이것도 아닙니다. 난방기를 사용할 때는 창문을 닫아야 합니다. 창문은요, 조금 열어두고라고 했어요. 창문을. 환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옷을 빨리 말리고 싶을 때는 난방기를 사용합니다. 네, 옷을 말리다라고 하는 것은 옷을 건조시키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건조시키다라는 것이 여기 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난방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틀립니다. 카펫 위에 난방기를 두면 위험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화재 위험이 있으니 카펫 위에 난방기를 두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왜 두지 말아야 할까요? 위험하니까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라고 하는 이 1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17번과 18번 문제 본문을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2016년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평균 여가 시간은 전년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가 시간에 하는 활동으로는 텔레비전 시청이 가장 많았고 인터넷 검색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대부분 취미 활동보다는 휴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있으면 무엇을 하고 싶느냐는 질문에는 영화 보기라고 대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해외여행과 스포츠 관람 순이었습니다. 자, 무엇에 관한 글입니까? 네, 이것은 한국인들의 여가 생활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에요. 여가 시간에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봉사활동 아니고요. 영화 아니고요. 여행지 아니고요. 한국인의 여가 활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한국인들의 평균 여가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가볼까요? 한국인들의 여가 시간은 전년도 그러니까
거에꼬 버르사예요. 전년도라고 하는 것은 last year입니다. 비해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틀렸습니다. 한국인들은 시간이 생기면 취미 활동을 합니다. 네, 시간이 생기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취미 활동은 시간이 생기면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이 가장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취미 활동을 합니다 하는 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3번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시간이 있으면 무엇을 하고 싶냐는 질문에 영화 보기라고 대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해외여행과 스포츠 관람 순이었어요. 그러니까 해외여행이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영화 보기가 가장 많아요. 네, 이것도 틀렸고요. 한국인들은 남는 시간에 텔레비전을 가장 많이 봅니다. 네, 이 설명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19번 문제, 쉬운 문제군요. 자, 이것은 뭘까요? 침대지요? 네, 침대예요.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이게 의사의 가운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분은 가액이나 크리스어이나 하우스와이프이나 의사입니다. 여기는 찌개 그림인데 찌개는 한 그릇 두 그릇 이렇게 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두 개 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아니죠? 아니죠? 네, 그릇이 맞아요. 그릇이 맞는데 여기에 하나, 둘, 셋, 네 그릇이죠. 그래서 세 그릇은 아니고 네 그릇이 맞습니다. 그래서 21번에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2번 그림을 봅니다. 지금 한 사람이 사진을 이렇게 들고 있네요. 네, 사진을 주고 있습니다. 디더이처 아니고 찍고 있습니다. 키스데이처 아니고 보내고 있습니다. 포타우데이처 아니고요.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3번 이 그림은 보기에 보면 트럭과 손수레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트럭은 아니죠. 그래서 1번도 트럭 아니고요. 3번 트럭도 아닙니다. 손수레가 맞는데 2번 보니까 짐을 쌓고 있다라고 했네요. 짱락데이처 이것도 아니고요. 짐을 옮기고 있습니다. 사르데이처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4번은 버랭 마티 이렇게 가는 화살표가 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위로 올라가십시오라고 하는 표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5번 다음 설명에 맞는 표지는 무엇입니까? 위에서 물건이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네, 이렇게 설명한 것은 낙하물 경고죠. 이 표지판의 이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위에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것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표지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낙하물 경고 표지판이고요. 이것은 이 사람이 지금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몸 균형 상실 경고예요. 몸 균형 상실 경고. 네. 3번 이 그림은 방사선 물질 경고죠. 엑스레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방사선 물질 경고고요. 네, 4번은 하이 볼테이지네요. 그러니까 고압 전기 네, 경고예요. 그래서 위에서 물건이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설명은 1번 낙하물 경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올려지는 문제, 읽기와 듣기 문제를 잘 풀어보시고 네, 올해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